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28화 기후변화와 모빌리티.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견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팬데믹은 이후 우리에게 닥칠 다른 위기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에게 닥칠 더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이론가 브리노 라투르는 팬데믹은 기후변화의 예행연습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모빌리티는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후변화와 모빌리티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밥상에는 세네갈의 갈치나 노르웨이의 고등어가 올라오고 미국의 소고기와 스페인의 돼지고기가 올라옵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뜻합니다. 먹거리 운송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푸드 마일리지가 높다는 말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기 쉽다는 말입니다. 물건만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요. 근대 이후 사람들은 더욱 자주, 더욱 빠르게, 더욱 멀리 이동해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이 바로 교통 부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교통수단은 단연 항공기입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항공여행을 한 번 왕복할 때마다 1인당 약 1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8년 기준 12.89톤이므로 장기간 비행 한 번이 약 한 달치를 배출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물의 모빌리티는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모빌리티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여기에서는 영국의 사회학자 존 어리의 전망을 소개할까 합니다.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모빌리티를 지배하는 것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어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모빌리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는 이것을 포스트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어리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것은 포스트카의 미래에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의 길에서는 지방 군벌이 날뛸 것이고 다른 하나의 길에서는 디지털 파놉티콘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둘 다 바람직한 미래가 아니므로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우선 지방 군벌이 날뛰는 미래는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가 붕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석유 전쟁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이동과 통신 연결 다수가 상당 부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지방 간의 분리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각 지역은 군사력을 보유한 세력이 지배합니다. 광범위한 홍수, 극단적 기후 사태, 석유나 가스의 장거리 파이프라인 붕괴로 인하여 이러한 군벌이 지배하는 각 지방은 특히 물, 석유, 가스에 접근을 놓고 다툴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수준은 곤두박질치고 모빌리티는 지역화됩니다. 모빌리티와 무기를 지배하는 지방 군벌이 날뛰면서 국가의 통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아주 부유한 일부 사람들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리는 이것을 홉스적인 미래라고 부릅니다. 근대 초기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이리와 같아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고 말했는데 지방 군벌이 지배하는 미래는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빌리티 인프라가 대부분 붕괴하고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전면전과 국지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말이죠. 어린은 바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미래상을 제시하지만 그것도 암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 파놉티콘입니다. 파놉티콘이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판과 보다를 뜻하는 옵티콘을 합성한 단어로 한눈에 모든 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가목으로서 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수용자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파놉티콘은 벤담이 제안한 감옥 구조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은 왜 기후변화로 지방군벌이 날뛰는 세계에서 벗어나려 하면 디지털 파놉티콘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할까요? 지구기온의 상승 속도를 늦추고 나아가 이 추세를 역전시키려면 중차대한 전환이 하루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어린은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 있어야 지구적 기후변화로 치닫는 추세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자동차 모빌리티를 길들이려면 자동차들을 거대한 시스템으로 통합시켜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구적 수준에서는 전 지구를 감시하고 지도화하는 통합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디지털 파놉티콘에 포함될 것들은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지능형 인프라의 일부인 위성 추적과 모든 곳의 CCTV,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 도시 지역의 생체 보안 시스템 적용,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의 자아의 분산,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삶의 요소 대부분을 통합하는 보편적 데이터베이스와 공간의 표준화, 환경의 디지털 처리 내장, 점점 지능적으로 작동하며 이동하는 차량 내 센서 설치, 몇십 년 이내에 무선 주파수 식별기술 삽입을 통해 물체와 사람의 위치를 부단히 추적하는 제반 테크놀로지, 도로 공간 할당을 위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시스템, 차량의 경로, 요금, 접근, 속도를 결정할 지능형 코드 공간 개발, 차량의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와 프로세서, 개인의 탄소 허용량 및 탄소 지출을 추적하고 조회할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어린은 이것을 오웰적인 미래라고 부릅니다.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처럼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이 심지어 모든 생각이 빅브라더에게 감시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은 기후변화의 결과로 지방군벌의 시대와 디지털 파놉티콘의 시대 중 양자택이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의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실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모빌리티는 커다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항공기 탑승객의 숫자는 반세기 이상 후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팬데믹은 기후변화의 예행 연습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팬데믹으로 인한 모빌리티의 후퇴도 기후변화로 인한 모빌리티의 후퇴의 예행 연습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홉스적 미래와 오웰적 미래 사이의 양자택일이라는 어리의 예견은 어쩌면 다소 과장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실현될 것인가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에 달려있고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는 어떤 미래가 바람직한가에 토대를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리의 예견 중에서 어떤 미래가 실현될 것인지 이 진퇴양난에서 빠져나가는 다른 길은 없을지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